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경영부총장직을 맡고 있는 권혜복입니다. 예. 원래 토끼띠니까요. 예전 나이로는 60세, 고향은 경북 안동이요. 학교도 쭉 거기서 예, 나오셨나요? 고등학교까지는 안동서, 대학교는 대구, 그리고 직장 생활은 부산에서 하다가 제천에 와서 정착한 지가 33년 정도 됩니다. 예. 대학 때는 건축을 전공했어요. 건물 짓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세명대학교가 개교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학교 캠퍼스 조성 때문에 제가 부산서 제천으로 왔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세명대학교랑 그 옆에 대원 대학교 캠퍼스 조성에 제가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여기 조경이 너무 멋있고 이쁘거든요. 네. 사람들이 다 조경하면 세명대학교를 꼭 뽑고 있어요. 봄에 와도 좋고 가을에 와도 좋고 어느 계절에 와도 좋은 곳이 바로 세명대학교. 그래서 제가 여기 93년도 10월에 왔었는데요. 그때부터 40 중반까지 제가 이게 세명대학교 이제 건설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로 이제 학교가 이제 커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년 학생 모집을 그때 처음에 400명이었는데 한 2,500명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됐었어요, 매년. 그런데 이제 학생은 계속 늘어나니까 공간이 막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굉장히 이제 건물을 막 2개, 3개 동을 막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도 닦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65일 중에 1월 1일 하루, 설날 이틀, 추석 이틀, 딱 5일만 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학교에서 360일을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캠퍼스 조성하는데, 일을 그렇게 하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막 하다 보니까 벌써 40 중반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가족들과 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일요일 날 한번 쉬은 적도 없고, 어린이날이고 뭐고, 그러니까 가족 사진이 없어요. 부랴부랴 저녁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어가 컬러 프린트로 해가지고 뭐 사진으로 제출하고 뭐 그런 적도 있는데, 그때 이 학교 설립 그때 할 때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죠. 뭐 그때는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일이 계속 있으니까 학생들을 맞이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 벌써 40 중반이라는 세월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인데요. 딸 둘은 벌써 졸업하고 직장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막내가 늦둥이를 42에 낳았었는데,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때 지금을 생각하니까 나름 정말 바쁘게 살았구나. 그 앞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바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캠퍼스를 조성하고 지금 이 나이에서 다시 이제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보람도 있고요. 사실 이 캠퍼스를 제가 일일이 구석구석 다 가면서 만들었다는 그 생각에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근데 다시 하라고 하면은 못하겠어요. 다시 하라 이러면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나무 하나 한 그루 다 손에 안 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정말 보람을 느끼시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나무는 그냥 이렇게 심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무는 이제 봤을 때 예를 들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양이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막. 그러면은 도로를 올라오면서 봤을 때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나무가 멋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약간 숙여 바르게 이렇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감독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의 입장에서
아, 이렇게 하면 모양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심어야 사실 완성이 되고 나서는 아, 캠퍼스가 이쁘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하지. 그냥 이렇게 막 나무가 뭐 그냥 이렇게 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나무 심을 때 그 하나, 한 나무가 이렇게 섰을 때 뭐 모양이라든지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정성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소나무를 찍어서 이 나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면 저는 그 소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만큼 제가 그냥 심은 게 아니고 다 의미를 두고 심었기 때문에 소나무 어디에 어떤 모양의 소나무가 있다는 것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부총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부총장님 한문이 조금 특이한데 그 이름에서 오는 그런 저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제 이름이 권회복인데요. 회복. 그러니까 얘가 아픈 사람이 낫는다. 뭐 다시 뭐 회복한다. 뭐 그런 뜻인데요. 저희 아버님, 저희 이제 형제가 6남매예요. 3남 3녀인데 제가 태어날 때 집안이 엄청 가난했어요. 보통 뭐 가난했다 하면 보통 이제 뭐 그런 것 같다 싶은데 저는 그 삼시세끼 중에 아침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 땅이 없다 보니까 나무 집 땅을 빌려서 소작을 했고 소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임대를 주고 나면 사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양식이 넉넉지 않고 그다음에 6남매다 보니까 또 양식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은 보리밥, 점심은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 먹고 저녁에는 칼국수나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나서 권세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뜻으로 해서 이름을 이제 회복으로 바꿨었어요. 그리고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집안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죠, 일어나고 이래서 지금 뭐 이렇게 밥숟가락이라도 드는데 그 당시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우산을 쓰고 학교를 가보질 않고 비료포대 있죠. 비료포대. 그때 요소 비료, 복합 비료 뭐 이렇게 비료포대가 있어요. 그거를 목이는데 이렇게 팔 쪽에 이렇게 가지고 비료포대를 쓰고 학교 다니고 뭐 가방이 있어요. 뭐 책보 메고 고무신 신고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학교를 제가 6학년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6학년을 그렇게 졸업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거는 미술 시간.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 크레파스가 6남매가 쓰다 보니까 잘 쓰는 거 있죠. 그림 그리다 보면 그거를 크레용이 없고 전부 다 알 수는 몇 개밖에 없어가 그림을 그리려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미술 시간 되면은 크레파스가 없어가지고 그림을 이제 못 그리다 보니까 좀 슬펐지, 그때는. 참, 좀 속된 말로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사실 그때는 그런데, 그때는 그나마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는 그렇게 시골 학교다 보니까, 그나마 그런 것 빼고는 공부는 좀 잘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무시는 당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엄청 가난했다는 기억. 도시락 싸갈 때 꽁당 보리밥이 너무 부끄러워서 위에 쌀을 이렇게 얹혀가지고 갔던 기억들, 뭐 그런 것들이 그때 가난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건설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뜻에서 이름을. 이름 아버님의 선견 지명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부총장님 이름 때문에 집안이 다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 나를, 아버님 입장에서는 배수의 진을 치고 아마 이제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학문이 저렇게 특이한 거 보니까 아버님이 뭐 한학자셨어요? 아니요. 아버님 또 건설 쪽에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때 굉장히 뭐 조금 열심히, 그 초창기에 또 학교에 건설할 때도 저랑 같이 학교에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일도 분담해 가고 그랬어요. 그래요. 일단은 뭐 어차피 뭐 또 제가 언젠가 또 떠나야 되는데,
나름, 저는 오늘 이제 그만두든, 내년에 그만두든, 이렇게 그만두더라도 항상 미련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에 대한 또 미련에 대해서 그런 걸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임무가 끝나면은 그냥 뒷모습이 아름답게 그렇게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제 카톡에도 이렇게 보면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보기 좋다. 그런 생각에서 등 뒤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 저는 이제 그렇게 떠나고 싶어요. 그때 사실 저는 이제 그 정년이 사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고 이제 총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때 총장님께서 조금 할 일이 조금 있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부터의 삶이 이제 이막 인생인데, 또 이제 부총장직으로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이 남든, 1년이 남든, 남은 기간, 오늘같이 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면은, 후회 없는 삶 있죠. 그러니까, 또, 미련도 두지 말고, 그냥 떠날 때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께서, 그 사람이 있어서 참, 그나마 참 괜찮았다, 행복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해주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이막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저는 주로 주말 부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하고 같이, 주중에는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남들은 봤을 때 어머님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원래 89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제 밥을 주고, 항상 자주 오시메라, 지금도 그렇게 해요. 하면서 있다 보니까 좀 퇴근하면은 제가 가볍게 운동할 거 있으면 운동 좀 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요. 이렇게 보니까 담배, 방 모으는 게 애취미신가 봐요. 저건 어떤 계기로 모으시게 됐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커서 그런지 옛날 것을 보면 진짜 가슴이 뛰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봐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생활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예를 들어 저희 클 때는 선풍기라고 구경을 못 했어요. 그때 보니까 부채가 이렇게 하고 붙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살림이 좀 피었을 때 이제 선풍기 처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선풍기 처음 샀을 때 어떤 그런 선풍기를 보면서 그때 일을 생각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물건을 이렇게 보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어요. 이렇게 전화기도 그러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근대사, 제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어머님이 사용했던, 아버님이 사용했던 그런 어떤 물건들만 보면은 요 눈이 그냥 갑자기 팍! 그렇게 뜨여져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구매를 하고 수집도 하고, 또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수집을 이렇게 많이 좀 했습니다. 그럼 저 담배값은 몇 년도서부터 수집이 되시나요? 한 15년 이런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 상태들이 보면은 옛날 거라서 막 지저분한 것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수집하더라도 좀 깔끔깔끔하고, 정말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도 팔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깨끗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주로 수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서, 남들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제 스스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그래요. 많이 수집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퇴직 후에는 저런 걸 가지고 전시관이나. 전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남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 기쁨을 느끼는 어떤 그런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쓰는 공간에다가 그냥 놔둘 거예요. 그래서 봐서 이렇게 딴 분들이 보면 몰라도 이걸 남인데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런 것보다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뭐 그런 삶을 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저는 주로 이제 보면은 좀 현실과 가까운 거, 내가 이렇게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 제가 바라는 그런 어떤 위주로 이렇게 책을 읽는데요. 그 예를 들까 뭐 실행이 답이다. 저는 이게 일을 이렇게 어떤 계획이 생기면은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계획 자체를 갖고 오랜 시간을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실행을 못 하는데 저는 실행을 먼저 해요. 어떤 문제를 물론 이제 아주 뭐 중요한 일들은 뭐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그러지만은 이 계획 세우는 것보다 실천을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뭐 행동하라 뭐 그 다음에 생각하고 액션하는 게 뭐 뛰면서 생각하자. 그래서 저는 뭐든지 그런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액션 취하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하라 먼저 행동으로 취하는 거 뭐 그런 진취적인 거 그래서 기억에 남는 글귀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했기나는 걸 갑자기 모르시니까 그런데 뭐, 뭐 행동하지 않으면은 뭐 이제 뿌리지 않은 씨앗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그런 대목도 있고 이런 책 읽다 보면은 그리고 뭔가 뿌려야 뭐 콩이 나든 파지 나는데 자꾸 계획만 생기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주변에. 그런 것보다는 뭐든지 해야 결과가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뭐냐면은 실행을 하라. 뭐든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건설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제가 성격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떤 일 처리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하면은 분명히 결과는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결과까지 가요. 중간에 포기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없어요. 저 딸들은 제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큰애는 이제 이하여대를 나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해요. 서울서. 둘째는 성남시에 이제 공무원을 하고, 셋째는 이제 대학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조금 공무원 쪽, 또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어떤 그런 직업을 택하고 있네요. 얘들은. 저는 교육 이런 것보다는 교육 자체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교육 자체가 뭐 지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배우고 지식은 사람들의 삶을 좀 좋게 만드는 거,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실사구시적인 그러니까 물론 공자왈, 맹자왈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실사구시적인, 그러니까 뭔가 실용적인 학문, 그런 쪽에 학문이 돼야 되고, 앞으로 대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자체를 조금 편하게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부분에 실용적인 학문이 되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교육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사람인데 진짜 지금도 뭐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일에 이제 몰두할 수 있었던 거는 집사람이 가정의 어떤 일에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퍼펙트하게 가정을 꾸려나갔기 때문에 제가 애들이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는지 저도 몰라요. 어떤 학원을 다녔는지 저도 모르고 진짜 집사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애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게 이제 고맙기도 하고 또 그걸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또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저는 그 부부싸움이라고 해보면은 한 3번 정도 싸운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근데 이게 3번째 마지막 한 게 지금부터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냥 서로가 안 맞으면은 그냥 이렇게 다물고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런 어떻게 했지. 부부싸움을 해본 적은 사실 없고 3번 정도, 그것도 마지막 한 30년 정도 됐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제 일에 바깥 일에 이제
올인할 수 있었는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사람도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면은 제가 집사람인데 그동안 진 빚을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연애하셨어요? 예. 이상형을 만나신 거예요? 아, 이상형이라고 보다는, 그때는 제가 이제 부산에 이제 이제 건설사에 취업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같은 회사에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뭐, 사랑 이런 거보다는 정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 참 괜찮다라는 정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나영옥 씨, 감사해요. 들어갑니다.